최근 국제사회에서 대만 7월 위기설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오는 7월 1일에 맞춰 대만을 향한 중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에서 비롯된 건데요. 실제로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 또한 점점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계 이면에서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만 7월 위기설. 네. 이 나온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베이징 정가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7월 1일입니다. 이때를 맞아서 전 세계에 중국의 강인함을 과시하고요.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몽에 대한 희망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이벤트가 좀 필요한데 네. 대만에 대한 모종의 전략이 그래서 준비되고 있다. 이제 홍콩은 이미 이제 뭐 본토화를 단행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직 대만을 복속시키지 못한 게 중국의 위대함을 알리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 전문가 스산이라는 전문가가 얘기한 바로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같은 공산당 혁명 원로 2세대 지도자들이 보기에 마오쩌둥 전 주석의 유산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정권을 장악한 점이고 덩샤오핑의 유산은 중국을 경제 성장의 궤도에 올려놓은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제3세대 지도자가 남길 유산은 중국을 통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홍콩에 이어서 대만까지. 그렇습니다. 대만을 통일하지 못하면 중국의 3세대 지도자의 정통성, 역사적 위상이 위태로워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3년임, 주석직 3년임에 이어서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만 문제를 해결해서 반대파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정권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맥마스터가 2022년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니까 그것이 끝나면서 그 이후부터가 대만의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시기가 더 당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그것도 7월경에 대만 정복을 위한 침공을 단행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베이징 정가에 나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시 주석도 작년부터 대만과의 전쟁 준비와 관련된 발언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월에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대만 독립은 곧 전쟁이다라면서 대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대만 정보기관도요. 중국이 올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선전하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민족적 자신감을 과시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대만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역사이기도 할 거예요. 네. 예, 그렇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밀어붙인다고 될 문제도 그렇죠.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약간 엄포성이 더 강했다고 하면 네. 이번에는 조금 양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외교적 경제적인 압박을 더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제 차이잉원 총통이 2016년에 이제 집권을 했는데 친독립 성향이잖아요. 네. 그래서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작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 7개국이 대만과 외교 관계를 끊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만의 수교국은 15개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대해서 뭐 개별적으로 여행을 가지 말아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올해 초에는 대만산 파인애플 수입을 갑자기 전격 중단을 해버렸거든요.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만과 지금 경제 관계를 단절하기도 쉽지 않은 게 대만산 첨단 제품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외교적, 경제적인 것은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니냐. 특히 군사적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면 네. 대만은 중국하고 대척점에 있는 미국한테 자꾸 기댈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만 해협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지난달부터 아주 본격화되고 있어요. 지난달 12일에 하루에만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중국이 25대 군용기를 띄웠습니다. 25개가 하루에 들어간 거예요. 역대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로 지금 기록이 됐고요. 같은 날 이렇게 25대가 들어가니까 최신 미사일로 무장한 미군 전투기가 남중국해에 출격을 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 전투기가 이렇게 실제 미사일을 장착하고 출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강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고 네. 지난달 10일에는 미국 해군 항공
항공모함 루스벨트호가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하루 만에 중국의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주축으로 하는 항모 전단을 또 남중국해에 배치를 해버렸어요. 네. 이렇게 영유권 분쟁 지역에 양국의 항공모함이 동시에 배치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3월에 대만에서 독립을 핵심으로 한 개헌이 추진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안 그래도 이제 중국이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대만에 대한 장악 시도를 가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수년 동안 미중 갈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 대만이 미중 전쟁의 도화선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한다면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네. 중국 항공모함 전단 사이에 네. 미국 항공모함이 쑥 들어가가지고 네, 그 그렇게 사이로. 하다가 잘못하면 우발적으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렇죠. 진짜 굉장히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잖아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일들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네, 있는 네.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건데 아무래도 대만이 미국 입장에서 사실 뭐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큰 카드가 되는 곳이죠. 네. 지금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지금 높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대만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할 수 있는 최전선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대란이 일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만을 꼭 지켜내야 하는 중요한 공급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고요. 중국에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이 지금 대만을 놓아주게 되면 깨져버리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만 문제가 대만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로까지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대만을 중국과 별개의 국가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고 정식으로 동맹 관계를 선언하면 미국의 군사 개입이 더 심화될 거는 뭐 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방 국가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공세가 중국에 대해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대만의 헌법상 중국 대륙이 미수복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실정법이 유효한 지역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의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이제 뭐랄까요 반도체에 대한 뭐 전략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하고 또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빼고 제일 반도체 강국이라고 할 만한 게 대만입니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만이 TSMC라는 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네.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 업체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정말 반도체 기술력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전략 회의라는 거를 대통령이 주재해서 열었잖아요. 그 자리에 TSMC를 초청해서 투자를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공장 6곳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공급난 상황에서 대만의 이 TSMC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중국도 그렇다고 대만이 미국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기로서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밀착하는 상황을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만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행정부 시절 그러니까 anything but 트럼프라고 트럼프가 한 건 다 안 해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유일하게 계승하는 게 지금 대중국 공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과격하게 막 중국에 네. 대해서 표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미국과 대만의 밀월 관계가 지금 여전히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이 79년에 대만하고 단교를 하고 중국과 수교를 했거든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수용을 하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대만과 신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전략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중국은 전략적 경쟁 상대다라면서 미중 간 신냉전을 벌였잖아요. 그리고 대만을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파트너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파기할 줄 알았거든요.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완화되겠지라고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초반에 잠깐 했었는데 지금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식 날에 주미 대사격인 대만 대표를 42년 만에 취임식에 초대를 했습니다. 참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만을 우리는 중시하겠다 이런 뜻을 지금 중국에 대놓고 나타낸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과 대만 관리 사이에 접촉 제한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해서 양측 간의 교류를 장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4일에 미국이 비공식 대표단을 파견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대만을 미국의 파트너 국가로 인정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분석이 됐는데 이 대표단이 차이 대만 총통을 공개 예방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이 과정을 예외적으로 내외신의 전격 공개를 다 했거든요. 세세하게. 그러니까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미국에서 누가 와도 최대한 언론에 노출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뜻을 이렇게 나타낸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지금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는 못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똑같고. 수교는 하지 못하고 있죠. 네. 근데 사실상 수교한 국가처럼 지금 대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긴장감 높아지는 것도 일본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이 바로 그 시점에 아주 미묘한 시점에 열렸는데 지난달 16일에 미일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렸죠. 그리고 공동 발표문에 대만 문제가 공식 언급돼서 눈길을 끌었어요. 이 두 정상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이 내용을 담았거든요. 근데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공동 문서에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게 52년 만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대만과 단교하고 1972년에 중국과 수교한 이후에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이례적인 그런 성명을 발표를 한 건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대만 문제에 일본을 개입시키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에 대응한다는 거잖아요. 트럼프 행정부는 1대1로 대응을 했다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입장을 바꾸게 됐다는 건데 미군이 만약에 대만이 침공을 당할 경우에 대만까지 가려면 그럼 시간이 좀 걸리게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곧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으려면 일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위협을 당할 경우에 미일 동맹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경고를 이번에 내놨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 측에서도 이거를 받아들인 건 대만의 유사 사태가 일어나면 그게 대만에서만 끝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지금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가 있는데 이게 대만에서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해협에서 여기까지 넘어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안보 문제는 일본의 안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일본이 보조를 맞춰주는 대가로 얻어낸 게 있죠. 이렇게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한 지지,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미국의 지지, 또 방수 있잖아요. 오염수 방수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을 많이 얻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대만 문제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성명에 담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쭉 설명하셨지만 대만도 미국 편, 일본도 미국 편, 중국은 적. 더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안 그래도 국제 무대에서 이제는 대만의 역할을 확대해 보겠다 이런 방안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달 말에 세계 보건총회 연례 회의가 열리는데 대만을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시켜달라라고 지금 세계 보건기구에 미국이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절대 용인하지 안 않을 되죠. 것 이게 같은데요. 작년에도 한번 하려다가 무산이 됐거든요. 굉장히 반발을 해서. 근데 지금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 대만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만이 71년에 유엔에서 퇴출이 됐고요. 79년에는 미국하고 단교를 해서 국제사에서 많이 고립됐는데 다시 국제 정치 무대로 돌아올 수 있는 무슨 발판이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중국 아니냐. 이게 지금 유엔 총회 결의 2758호에 있기 때문에 대만은 절대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지금 여기에서 눈길이 쏠리는데 왜냐하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게 해달라라고 미국이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사무총장이 초청장을 보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하려고 했지만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거부했었어요. 그래서 참여를 못했는데
미국은 지금 친중 성향의 세계보건기구 개혁을 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중국은 현재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간 대립이 커질수록 이 초청장을 어떻게 발부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세계보건기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미국만 등에 업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그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만 통일 방식으로 제시됐던 중국에서는 이제 일국양제를 일국일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게 되니까 대만도 이제 반발을 하게 된 건데 반중 감정이 당연히 지금 대만에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민진당 내에서 국호를 대만 공화국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지금 제기가 됐어요. 그랬더니 중국 정부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건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도 높게 경고 메시지를 정말 아주 무시무시하게 보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은 대만의 독립 시도에 무력 대응할 수 있다는 게 법률 안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대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대만이 국호를 개정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입법회 의원 4분의 3 이상 찬성도 얻어야 되죠. 국민투표에서 참여 유권자 과반의 동의를 확보해야 돼서 국호 개정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지금 독립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1994년에 비해서 작년에 해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을 원한다는 여론은 7.6%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독립을 원한다라는 여론이 32.4%, 그러니까 3배 가까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많이 줄고 3배 이상 이제 독립을 원한다는 사람은 늘어난 셈이죠. 네. 그리고 이제 대만도 1월부터 슬슬 이제 중국에 대항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새로운 여권을 도입했어요. 대만이. 그래서 기존 여권에서는 대만의 국명이죠. 중화민국의 영문명인 Republic of China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앞면에. 근데 새 여권에서 이 차이나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작아서 보이질 않게 됐고요. 대신 대만의 영문명인 타이완이라는 글자를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여권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국제 스포츠 행사나 이럴 때 이거 국명을 어떻게 써야 되는 그렇죠. 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그렇죠. 있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노골적으로 이걸 드러내지도 못하고 끙끙 앓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타이완이라고 하는 것을 영문 국호는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조하고. 근데 지금 이게 미국이 중국을 이제 압박하는 전략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도 들어가고 대만도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인도도 들어가고 나머지 국가 하나 더 있잖아요. 호주가 있잖아요. 근데 호주도 지금 인도는 뭐 이미 안 좋아진 지 오래고요. 중국하고 호주도 지금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놨어요. 피터 더턴 호주 국방부 장관이 중국의 대만 통일 야심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우리는 그래서 미국 등 동맹국과 함께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이 나온 시점이 좀 눈여겨볼 만한 점인데 호주 정부가 지방정부의 1:1로 협력 사업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반발하는 성명을 낸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국방장관 성명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가뜩이나 어려운 양국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말라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1:1로 대만 문제까지 지금 불거지면서 호주랑 중국 간의 긴장 관계가 안 그래도 뭐 무역 보복 같은 걸로 안 좋아졌었는데 뭐 더 이상 쓸 보복 조치도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서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만 문제까지 끼게 됐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대만이 만약에 중국하고 군사적 갈등이 있다고 하면 대만이 정말 맞서 싸울 만큼 군사력을 갖고 있나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중국이 지금 비교가 안 돼요. 대만의 육군 병력보다 100배가 더 많습니다. 군사 예산도 대만보다 25배나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중국이 훨씬 군사력이 강하고 지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그래서 미국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겠다라고 지난달 초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이 도와줘야 그럼 대만이 막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미국 국방부가 이제 가상 시나리오 훈련을 통해서 모의 훈련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가 그 워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아직 전력화가 되지 않은 첨단 기술을 다 총동원해야만 중국의 침공에서 대만을 지켜낼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 번 해도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현재 미국 해군 공군 전력의 최소 80%를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네. 그렇죠. 그래서 미군의 승리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나저나 미국의 동맹인 우리나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주변국들이 고민이 더 커지겠는데요. 그렇죠. 선택을 좀 강요당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택해라. 그렇죠. 약간 이런 이제 입장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대만 방어를 포기하면 지역 패권을 중국에 넘겨주겠다는 뜻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더 이상 모호한 전략을 대만에 대해서 유지하지 말고 대만에 대한 방어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라. 이런 강경론에 미국 내에서는 지금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네. 거기도 이 문제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래저래 하여튼 고민인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4687님께서 탁월한 뉴스 해석력, 호소력 깊은 악센트 핵심을 통하는 전달력. 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사랑합니다. 어머. 대구 시청자들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오늘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